이재명이 콜 때린 한동훈, 초록은 동색이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일 TV입니다. 12.3 비상겸 후에 보수 유권자들은 너무 황당하고 불안하고 또 잠을 좀 자지 못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도 사치 같은 느낌이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 다 100% 완벽한 것 없지만 하나 정말 멋지게 한 방 날렸다라는 건 이 부정선거 언급을 했고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척결 의지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기에 우리 국민은 답을 보내고 있죠. 주말에요. 대전에서 세이브 코리아 있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집회. 그거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장 석방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이 집회가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번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국민들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국민들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대전 집회에서 장동혁 의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장동혁 의원에게 정말 다음을 기대해 보는데요. 사실 한동훈의 측근이다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한동훈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환영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다음 타자는 한동훈이다. 소통령까지 불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숨겨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 시간이 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캐치한 장동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내 직을 걸어서라도 반대한다라고 하고 한동훈의 체제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지금의 한딸들이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장동혁 의원은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지켜낼 것 같은데요. 장외 집회에 나왔습니다. 탄핵과 내란죄가 시작됐던 홍장훈의 메모가 세상에 나왔다. 미치고 폴딱폴딱 뛸 노릇이죠. 저는 그거를 지렁이채라기보다 심전도체 어떻습니까? 심장 이렇게 뛰면 심전도체 같은 그러니까 부적 같은 그 메모가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다. 자고 일어나니 나무토박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좀 다룰 생각인데요. 세상에 이 목 같은 메모를 가지고 콧구멍 벌렁벌렁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한동훈이 달려들었죠. 저는 오늘의 상황은 한동훈이 큰 역할을 했다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주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최단기에 최다 적을 만든 이 한동훈의 실체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그 자기의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면서 정치 복귀를 시사했죠. 정치 복귀랍니다. 그러고 한다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율, 국민들의 이 반응은 과표집된 것이고 실제로 한동훈이 나왔을 때 숨어있던 지지세가 한동훈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라는 거죠. 한동훈의 속내 그리고 한동훈의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요. 한 측관들은 지금 어떻게 멘탈 정리를 하고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0%를 돌파한 곳도 있죠. 국민의힘 지지율 폭발을요. 지들의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러운 게 뭐냐면 한동훈에게 올인했던, 베팅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이 돌아와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두고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동훈이 돌아왔다. 그래 치자. 지금 윤석열의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이 엄동설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국민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건 저 원래부터 적이었던 민주당의 이재명이 있고요. 민주당 그것들이 있고요. 일단 이것들은 원래 적이었으니까 제껴두더라도 거기에 한동훈이 있죠.
한동훈이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하여튼 생각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12월 16일 날 당대표를 사퇴하고 나가서 2월 20일 조금 지나서 출간한다. 26일 날 뭐 책이 나온다. 전국에 북콘서트를 하고 지지세를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 3월 초중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대치로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탁 나와서 밥상 없겠다라는 거죠. 본인들의 이야기는 숨어있는 한동훈의 지지율이 터질 것이다. 그 터지면 뭡니까? 민주당에서 끌고 온답니까? 아니죠.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또 분열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승민, 이준석 저리 가라죠. 한동훈은 정말 사악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한동훈의 멘탈은요 정말 이재명과 우위를 가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도가다라고 봐야 되는데 조선제일검이다가 아니라 조선제일뱀이죠. 살모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동훈의 책을 출간한다라면서 지금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고 이제 시선을 좀 잡겠다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응징과 철저한 무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출판의 위기까지 가져온 겁니다. 이게 보수의 계멸도 있지만요. 출판의 위기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 그냥 평검사로서 있었어야 되는 걸로. 그게 본인의 역량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이뻐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동생 후배라서 이제 데리고 나왔더니 자기보다 벅찬 상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최고의 조력자라든지 진짜 한동훈을 아끼는 사람은 끌고 들어와서 집에서 조금 쉬어라 라고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욕심, 뭔가 이익들 때문에 한동훈을 계속 붐붐붐 하는 거죠. 결국은 한동훈은 소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한동훈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 장난을 친 것뿐만 아니라 출판업계도 그러니까 문화에도 위기를 주고 있는 상황들 이게 적절하게 한번 믹스해서 씹어볼 건데요. 우파의 상징으로 솔직히 처음에 떠오르면서 당대표까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월 16일에 당대표직에서 쫓겨나고 불과 60일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출판을 강행했다라는 소식은 사실 출판계도 앞으로 있을 파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단순한 출판을 이제는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책은 뭔데? 돈? 출판하고 나면 지들끼리 또 기념회 같은 걸 해서 돈 뒷돈으로 땡기고 본인의 이미지 세탁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얻는 이득이 있으니 또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보통 출판계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서전 같은 느낌의 글을 쓰려고 하면 평균 편집까지 6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한 작업은 2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윤필이나 대필이나 막장 수준의 졸속 내용 그냥 일기장 수준이다 라고 해도 되고 강한 의심은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딥시크를 썼냐?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딥시크 잘 나오죠. 이 한동훈의 성향상 챗GPT보다는 딥시크가 좀 많습니다. 친중의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출판은 출판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2달 만에 끝냈다? 신뢰할 수 없는 책이다 라는 평가를 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치인들이요. 본인의 기록을 담은 책들을 펴냅니다. 그게 당연한 일처럼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도 본인에 대한 책을 쓰죠. 이준석도 본인 책 썼습니다. 그 책에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복수 전공이라고 적어놨죠. 하버드 학력 가짜입니다. 그 복수 전공도 거짓말이죠. 지금도 슬그머니 바꾼 조인트 컨센트레이션도 없습니다. 일단 정치인들이 책을 내는 게 당연한데 이 2달 만에 선언한다라는 건 그 과정을 매우 우습게 본 처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정치 이력을 꽤나 오랫동안 가진 분들이 정책이라든지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판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담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은 오로지 미움의 타겟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잡고
본인은 피해자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음 밝은 세상에 내가 선두주자로 가겠어, 생치를 쇼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탈모사가 쓴 책을 출간한 출판사를 보면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주로 출판을 했던 곳입니다. 조국도 나왔죠. 뭐 조국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보수의 미래를 외치는 사람이 좌파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보수 중심이 아닌 사기 탄핵의 공모자로서 전략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 사기 탄핵의 공모자가 아니라 주동자가 아니었는가라는 또 의혹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생각인데요. 한동훈이 이 출판한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 독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출판 업계를 완벽히 또 무너뜨린다, 메이킹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단기에 최다의 적을 만든 이 한동훈입니다. 국민의힘 당시에 63%의 지지를 얻었죠. 당원 중에 투표하신 분들의 63%를 받았습니다. 당원 80만에 40%, 그럼 30만 중에 60%, 그러니까 20만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빵빵한 지지율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 당원 지지율이 6%입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율,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4%까지 급락했죠.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측근들은 이렇게 책을 출간하고 나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결코 그런 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이 탈모사의 출판과 정치 복귀와 이 모든 게 그냥 단순하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국민이 먼저라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돌고 돌아서 정치인 한동훈으로 나오는 상황,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까지 따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정치인은요, 국민을 위해 책을 써야죠. 국민에게 알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출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현직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각에서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는 그 시각에서 본인이 판사입니까? 그렇게 아예 판결을 내리고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비전을 보여주고 본인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의 출판으로 인해서 이번에 출판 업계도 그렇고요, 이 정치권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경고 사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판은 이 한동훈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는 거고, 이 출판 업계도 한동훈 때문에 독자와의 신뢰를 잃는 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총 종합해보면 한동훈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정치고 문화고 다 폭망시키는 것, 오로지 나만 반짝반짝할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기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을 반기는 사람은 본인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콜 때린 한동훈, 초록은 동색이지 않겠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한동훈은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그리운 이름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